오소아차 지금 여기서 앞서 리드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신 집중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 독주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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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온 질책을 주셨지만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입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를 오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상입니다. 총선 불복입니까? 조속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국민의힘이 원구성을 늦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 눈치 보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거수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했습니다. 지금 22대의 원구성을 지원 다시 한번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가진 그대 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민주당은 21대 때 똑똑히 어떻게 된지를 봤으면서도 또 의석이 그만큼 되니까 못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전부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고 그걸 평생 훈장처럼 달고 의원도 되고 여러 가지를 누리고 있는데 관용과 양보 없는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제대로 좀 똑똑히 알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꼭 21대 실패를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4억 4천만 원을 원림대료로 내더라도 대전역 성심당 점포를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어려운 거죠. 갑자기 이렇게 4억 정도 올리라고 하신 건가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레일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직원들과 국민들께 돌려줘야 되는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 임대료 10위권 매장은 평균이 31.7%인데 성심당 대전역점은 5%로 지금 하고 있어서 굉장히 특혜 시비가 많이 걸렸죠, 그죠? 성심당 매출액이 1년에 얼마죠? 수백억이죠, 그죠?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표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으로 시작이 돼서 68년 동안 나눔을 실천해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계속적으로 그 입찰에는 응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광역시 또 자치단체장께서도 저희에게 또 다른 좋은 향토 기업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10월까지는 그런 규정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영업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객분들을 위해서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좋은 대안이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시고 역사 내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철도와 성심당은 대전을 위해서 상생하기를 희망합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성심당이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사실. 다만 방식이 매우 잘못됐어요. 국정감사에서 한 번 지적했다고 이렇게 17%로 훅 올리는 이런 방식은 사실 너무 과격하고 좋은 오래된 향토 기업이나 노포 기업들에게는 정부에서도 조금 혜택과 기회는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성심당이 68년 동안 나눔이나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국민들께 이렇게 알릴 수 있었던 곳이 코레일과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요. 탁상 행정이 판치니 탁상 연구도 판을 칩니다. 조세현은 학령에 있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나라, 국가 소멸 위기 첫 번째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의 문제입니다.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정관 보건수술 지원 정책,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렵고, 쪼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 이게 국민을 또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죠? 쪼이고 댄스라고요?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이게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또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이는 데 기여할 거다,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이 도대체 뭐 연구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러지 말고 근본적인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기구로 두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상설협의체를 두는 것은 국회 내에 상설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조금 보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특정 현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주거 자산 지원에 더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다툴 거는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또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탁상 행정이 판치니 탁상 연구도 판을 칩니다.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황당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더니 탁상 행정에 이은 탁상 연구입니까? 조세현은 생산 기능 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남녀 교제 성공률이 높아질 거라는 합리적인 근거는 당연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남녀 교제 성공률 높아질까요? 명색이 국책 연구기관인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탁상 행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만 5세 조기 입학, 주 69시간 노동, 해외 직구 금지 같은 정책들을 덜컥 던져놓고는 여론이 나쁘면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고 행정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의 맹성을 촉구합니다.